자, 오늘 이야기 결론이겠죠, 그죠? 제대로 하는 공부를 제대로 성과가 있는데 일부적인 말씀은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 강조하십니다.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멸치보고 쓰셔서 스승이 갖춰져야 되고 도망이 갖춰져야 되고 대안이 갖춰져야 되고 이런 거는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멸치보고 정신력과 직관력과 사유력이 갖춰져야 되고 또 이런 것도 이제 그 제대로 하는 마음으로서 경전 속에서 배워져요. 근데 이제 진짜 불교를 제대로 하는 마음으로 특히 강조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공개 온천 좀 맞춰 이거는 한 지켜달라고 제안하고 싶은데 불교를 제대로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이 선입견을 내놓을 줄 알아야 돼. 자기가 기존에 이 문제를 인정하고 불교 공부하면서 확보한 정보이죠, 그죠? 그 정보를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하고 지금 이제 불교 교육을 같이 짜잖아요. 예를 들면 그 기존에 확보한 정보는 일단 내려놓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왜 나는 불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이야기하냐? 사사건건을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도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내가 경우를 이렇게 배웠는데 이런 것이 그러나 생각하니까 이런 또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지. 처음부터 자기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여기서 제공되는 정보에 가타부타 해버리면 상식적으로 쇼트가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합승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할 때는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가르치는 자와 이 관계 속에서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부터 좀 개방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다 선입견을 내려놔라. 이게 이제 이런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게 모두 옳고 정당하면 왜 움직였습니까?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확보한 정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보의 진실성을 따져봐야 돼요. 그런 건 분명 아니겠어요? 그죠? 왜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이 비유를 자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다들 안다고 해요. 뭘 안다고 그러냐면 이 종교의 자유라는 말을 나는 자주 비유를 듣는데 이 종교의 자유라는 말을 제안을 하면 어느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러고 만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의 자유의 의미는요, 저 말의 의미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 전체의 의미입니다. 원래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말은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를 종교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여기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중세 시대라는 역사 시대를 거치거든요. 그때는 기독교라는 유일 종교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지배합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 기독교를 안 믿을 수 있는 자유다. 그걸 보고 그때 뭐라고 할까?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종교를 믿을 자유가 아니고 뭐다? 종교로부터 해방될 자유를 달라. 이게 원래 종교의 자유라는 말의 원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미가 약간 답답해서 쉽게 안 되십니까? 우리가 학술대회를 할 때도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가서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종교를 믿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따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의 자유는 뭐다? 어떤 종교라도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이야기하죠. 그게 그가 아니냐 할 수 있지만 미묘하게 다른 게 나중에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 인생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런 건 이제 부사적입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종교를 믿지 않는 자유하고 어떤 종교나 믿을 수 있는 자유하고 그 강도 내지는 성격 내지는 이 색깔이 조금 다르다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인도라고 하는 이 종교 영역에 가고 종교의 자유를 사용하거든요. 종교 실행의 자유여야지 종교의 자유야. 우리는 그 자유 없어요. 인도는요, 종교적인 이유로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이 국법에 어긋나더라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교적인 이유로 어떤 행동을 한 게 국가의 법에 어긋나면 처벌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정의는 병력을 거부해버립니다. 왜 총을 들지 말아야 된다는 계획 때문에. 근데 우리가 총을 들지 않는다는 계획을 이유로 병력을 거부하면 공요는
인도라고 보내가고 처벌을 해버려요. 왜? 병력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종교 실천의 자유 내지는 종교 시행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인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도 여행을 가게 되면은 주로 이 자이푸르 중심으로 인도 여행을 많이 해요. 뉴델리 밑에 있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자이푸르고, 그 자이푸르가 이제 라자스탄이라는 지역이 있어가 있는데, 인도에서 제일 잘 사는 주가 라자스탄 주. 그 라자스탄 안에, 그 제일 잘 사는 주 안에 레드 템플이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이 레드가 뭡니까? 활동하는 쥐 레드라고 해요. 조그마한 쥐 생쥐를 마우스라고 활동하는 크게 되는 쥐를 갖다가 영어로 레드입니다. 쥐 사원이야, 쥐 사원. 이 사원이 한 700년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쥐가 15만 마리가 들어요. 왜냐면 그 쥐 사원 신자들은요, 그 쥐가 하름이라는 여전히 화신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신인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치즈가 그것도 가지고 와도 날씨가 너무 나쁘다. 그 사람들이 그 공장을 가지고 가면 누가 발톱 같은 지니를 뜯다가 슬슬 나가고 빨리 내려놔라 그래. 그러면 아침에는 기어 올라가고 내려가 쭉쭉쭉 먹고 내려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래봤자 얘들도 쥐거든. 근데 주변 농작물에 영향을 끼치고 패스트를 옮깁니다. 단적으로 우리나라에 전 지사함이 들어오면 나라에서 누가 죽어도 돼요? 안 죽어도 돼요? 절대로 하지. 근데 인도는 뭡니까? 신이잖아. 신을 모신대잖아. 허용을 해가지고 600년이 됐어요. 700년 돼요. 그럼 주변 손실을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이 되죠. 이게 역설인데 관광객들이 하도 많아갖고 그 관광 수입으로 어떻다? 피해를 나오고 죽어도 났는데도 그래갖고 지금도 성황리에 사찰이 운영되고 있다. 뭐 그게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납득될 만한 사유가 되고 또 일반적 충분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행위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종교적인 어떤 이유라고 한다면 세속적인 것과 정치적이라고 어떤가 종교적인 이유를 우선시합니다. 이걸 보고 말합니다. 종교 시행의 자유. 그럼 우리는 내가 믿는다고 해서 행동까지 아무렇게 할 수 없어. 맞습니까? 그럼 또 하나 생각이 나요. 인도 같은 경우 불교가 아주 쌍벽을 이루는 종교로 자이니즘이라는 종교가 있어요. 이 나형 매도들인데 이 사람들이 극단적인 불살생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옷을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옷이라는 게 나무의 섬유지를 실체라고 만들기 때문에 나무 죽여야 되잖아. 이 더운 나라에 이 쌀게 있는 몸가림들하고 식물들을 죽여야 되냐. 옷 입지 말아가고 그리고 옷을 입지 않습니다. 수행할 때 빨딱 뽑아요. 그러니까 인도 가면 이 자기가 이 수행자들 착발하는 거 구경하는 거 그걸 해야 돼. 딱 뽑고 아침 들렁들렁 가면서 그거 되게 막 신자들이 따라간다고. 그 자기가 예를 들어가고 이 양안동에 분점을 냈다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서 저인가 보다 해갖고 문 열고 들어갔는데 딱 뽑고 앉아있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 안 했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고. 그럼 경찰에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생님 옷을 입으시든지 저를 묻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안 되지. 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자기나라가 못하는 게 날씨가 추워서가 아니야. 나라가 법에 어떻다? 나치로 수행하는 게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나치로 댕기도 된다는 게 법이냐? 인도도 나치로 댕기지 못한다는 법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미풍장수를 해하기 때문에 그 많은 법이 있다 있어. 있는데 종교적인 이유로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고 벌었잖아. 그러니까 뭐라 하면 안 되지. 알겠지 여러분들. 인도야말로 종교 처음.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핍박받은 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유대교잖아. 유대교가 자기들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완전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침대라고 내몰립니까? 유대교가 2차 대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곳이 어디지 않습니까? 인도 유대교입니다. 유대인들이 인도에 들어가고 인도 정부에다가 어떤가? 우리 좀 여기서 살 수 없나 했다며. 살아라고! 종교적인 이유로 살겠다는데 그걸 왜 막냐고. 그래서 인도에서는 유대교를 어떤 누구도 종교적인 이유로 또는 부정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핍박도 안 했습니다. 인도 유대교도 많이
다 비슷비슷한 나라입니다. 이 인도가 갖고 있는 종교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에게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그러면요, 종교 실행의 자유까지 있어야지 그걸 뭐라고 그런다?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교의 자유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그런 거야.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나는 종교 실행의 자유를 종교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아무 정도나 믿을 수 있는 자유를 종교의 자유다라고 생각하고 내 이야기를 들으면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벌써. 그럼 딴 이야기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을 조금 적어두고 여기서 진행하는 생각에 일단 전념하고 좀 집중하는 요거는 거는 소소하게 배려를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 시간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가게 되면 그런 미묘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옥 다음에 축생입니까? 악입니까? 여러분들 악이라 그러잖아. 근데 문제는 지옥 다음에 축생이고 축생 다음에 악이야. 악이가 축생보다 나은 존재야. 축생이 악이보다 못한 존재라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옥, 악이, 축생. 그죠? 축생이 악이보다 좀 괜찮은 걸로 못하고 지옥이 제일 나쁜 건 공통적인데. 근데 문제에 들어가면 그 문제 경쟁이 다릅니다. 나는 지옥, 축생,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지옥, 악이, 축생이라고 그런 정보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제가 셔틀을 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 적은데 그냥 여러분들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 그런 걸 어떻게 하나 조금 내려놓고 여기서 백지 상태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3개월 지나면 백지 3개월 지나면 백지 또 듣고 백지 또 듣고 백지 그러다가 또 듭니다. 오늘 두개만 필요 하나도 없어. 아니 나가는 걸 어떻게 해? 나가냐? 또 집어넣을게. 알겠죠? 그죠? 단지 제대로 집어넣으면 또 되는 거야. 어떻게 제대로 집어넣는다? 그럼 잘못 알고 있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나아. 혹여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부터 해라? 성격부터 내려놓는 것이죠. 알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공부하는 종교를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이쪽 거를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종교는 실천이라는 것이 것입니다. 이론으로 그치는 종교는 안 하는 말 못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하는 이야기는 결국 뭐다?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론으로 그치는 이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행복해지려면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만 갖고 행복해지더라면 여기 불행한 사람이 누가 있고 여기 부처님 같은 행복을 느끼지 못할 자가 누가 있어요. 안 움직이니까 그거 행복을 거야. 그 결국 움직여야 되거든. 행동해야 되거든. 종교는 행복하게 하는 지혜라.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불교 공부를 해야지. 공부하고 갔다 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단 이론적인 정보 체계의 전달이잖아요. 그럼 이론적인 정보 전달에 갖춰버리면 아무 자들 소용없는 것이 이게 불교고 이게 종교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공부를 해야지 불교 뭐 하는 거다? 제대로 공부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저희 당시 군대 이야기 잘 하잖아요, 그죠? 군대 나온 지 40년 돼도 군대 이야기를 하거든. 저도 이제 군대 생활을 했죠. 저는 이제 군종 장교로 군대 갔다 왔어요.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군종 법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동네 불교학과 1학년 들어가면은 후보생 선발입니다.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그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해갖고 80년도부터 저는 군종장으로 후보생으로 관리되다가 6년 후에 이제 군종장으로 임명이 되죠. 방학을 다 담당을 했어요. 방학 때만 되면 절에 들어가고 말하자면 사찰 설비를 받아야 된다. 목탁 치는 법, 연불하는 법, 사시구제 하는 법. 빡셌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속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방학을 되면 스트레스인 거야. 또 방학이다. 너무 나는 방학이면 즐거웠는데 우리는 방학을 되면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이제 점점에 달했던 게 3학년 끝나고 4학년 올라가는 겨울, 83년 겨울, 84년 이 연결되는 그 겨울이죠. 아, 근데 그때 해방이었어요. 왜? 오대사 물정사가 훈련을 받는데 오대사 물정사의 눈이 그렇게 올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는 뭐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사찰처에서 훈련 벌사단하고 서로 합의를 봐갖고 후보생들 눈치우는 용어로 좀 쓰니까. 그러니까 한 달 내내 눈치우는 거야. 눈만 치우고 그러나 오케이! 맞고 한 장면을 주더라고. 나는 이제 그 월정사 중간에 유리로 만든 강당이 있었어요. 그 강당을 근처를 지어갖고 거기 오가는 스님이나 신도님들 넘치지 않게 네가 책임져야 하고 강당 중에 눈만 때리고 있어도 눈이 그렇게 많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강당 주인데 유리로 돼 있으니까 안에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조계 중간에 화엄항의 대가이신 탄허라는 스님께서 와서 30일간 특강을 한 거야. 이거 난 잘되지. 이거 스님에서 이거 보면 되겠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얀 거야. 뭐가 하얗냐? 바깥에는 눈이 와서 하얗고 안에는 앉아서 듣는 사람 머리가 전부 70, 80. 그때 뭐라도 80년대 초니까 염색 같은 걸 많이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하얘. 참 기가 막히다. 화학이 빼도 끌리고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하나 전통 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유식은 어렵고 화음은 깊다 하는 말이 있어요. 유식이 어렵습니다. 유식하기가 나름이거든. 근데 화음하는 더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렵다고 안 하고 심오하다, 깊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내 이야기 듣다가 어려우면 뭡니까? 심오하다 이래야 돼. 알겠습니까? 그 화음 진짜. 그때 우리가 3학년, 4학년, 22살, 23살 되는 그 젊은 머리로도 화음만 감정 들으면 감당이 안 돼갖고 머리가 뽀개니까. 근데 저 70, 80대 할 때가 당신 반도 불분명한데 저희가 내가 어떻게 된다 싶은 거예요. 그런 거 갖고 따로 진행되는 이야기지, 짜오는 이야기. 어쨌든 이제 하다가 그 근육적으로 쌓이는 거 30일 끝나고 이제 종강을 하고 나는 이제 나가.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할머니 한 분 나가갖고 너더라고. 내 할머니 너 지금 금지를 못 보겠다 싶어갖고 할머니가 떠나기 전에 내가 친구를 했다. 할머니 그러니까 왜? 다른 스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었습니까? 내 물어봤다. 이 할머니가 뭐라 하시냐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구나. 맞지? 우리도 그거 들으면 머리가 뽀개지는데 할머니가 그 말을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궁금한 거야. 알아듣지도 못할 걸 뭐하러 앉아있었습니까? 내가 그랬다. 그러니까 날 딱 쳐다보시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 하실까니까. 근데 저는 희한한 게 있어. 뭐가 희한한데? 2시간 앉아서 듣다 보면 다 못 알아듣는 거지. 하나는 알아듣는 게 뭔데? 그럼 되는 거 아이가? 나 이러시는 거야. 2시간 앉아서 들었다가 하나 알아듣고 있으면 되는 거 아이가? 내가 이번 30분 들어가고 30개 안 한다. 그런 식으로 10년 하면 300개 하는 거 아닌가? 이 300개 안 하거든. 우리가 한숨 추는 게 있어. 내가 그때까지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책을 보면 책을 던지기 일수였습니다. 왜? 이따위 이야기 적으려고 책 썼냐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뒤로는요, 책 한 권 읽어갖고 하나 던지면 되는 거 아니야? 경수한 분짜리 자세를 얻게 되었지. 노고사님 마주치에 정정한 거야. 2시간 방에 들어가고 하나 얻었으면 되지. 뭐 욕심이 그렇게 많으냐는 거야. 그런 자세는 앉아있을 수 있다. 알겠죠, 여러분들? 뭔가인지 알았어요? 앞으로 강의 듣다가 도대체 못 알아듣는데 하나 알아들으면 됐다, 안 됐다? 그럼 됐다 봐야 돼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내 뭐하러 이런 이야기 들으러 여기 앉아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듣다 보면은 하나는 알아듣는데 나온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16강의에 16개 알면은 훌륭한 거지. 그래서 전부 시간을 만나실 것 같고 내가 누굽니까?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 하나 배웠겠네요? 내가 했죠. 배웠죠. 중방인데 그럼 뭘 배웠어야 했더만? 이 할머니가 나보고 말하시나? 네가 맞춰봐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들을 문자 있죠? 그리고 하나 일자. 동글뱅이를 치시더니 여기다 열심자를 치시는 거야. 이 안에 뭔가를 들어가서 맞춰봐라. 문을 지시마 아닙니까? 내가 그랬어. 하나님 들으면 10개를 안다는 문을 지시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땡! 불교하는 사람은 하나를 들어서 10개 아는 머리가 있으면 정말 좋겠지. 그러나 그게 그렇게 본질적이지 않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 행전하는 거야. 하나를 들으면 불끈 실천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지 이 종교에서 승치를 이 사람아. 와, 그 말씀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는 문을 행심을 정도라고.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고 뭔가 행동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릴 거거든.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저기 열십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지키될 때까지 행동하라, 실천을 하라, 익숙하게 습관 들여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그날 나는 그 노보살님이 진짜 문수보살이었는지 간세음보살이었는지 모르겠어. 아직도 35년, 40년이 다 지나가는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40년 더 지났지. 83년도니까 올해 2025년이니까 42년째인데 그래도 그때 있었던 스토리가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쟁쟁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욕심 너무 내면서 배우면 안 됩니다. 뭐 코미디도 아니고 말마다 내게 속속 들어오는 말이면은 부처님도 그렇게 공부하시기 어려워. 알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지리한 가운데 2시간이 흐르더니 그 말은 참 맞는 말이다. 하나를 얻으면 되고 그렇게 뭘 얻으면 뭐다? 그걸 그냥 얻은 걸로 거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를 얻으면은 10번 실천해서 나 그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실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공부에 성취가 없다. 실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배우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다? 반드시 실천, 실행하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다 장착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선입견을 내려놔라. 실천을 염두에 놓으라 하는 것은 불교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의 5% 정도의 중요성이 지나쳤어요. 95%에 해당하는 압도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불교 공부 제대로 하는 방법이 뭐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여기만 지켜지면 가만히 이건 돼. 95%는 뭐가 다른가? 한국에 뭐 선입견을 내려놨다. 나는 실천 실행한다. 이게 안 되면요, 이거 버리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되잖아. 그 세 번째, 제대로 공부하는, 말하자면은 요건이라고 할까? 그 요건을 우리가 여기 한번 적어보려고. 여러분,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처음 들어와서 다시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말 한번 적어볼게요. 불교에 옛날부터 해자되어지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홀이 유차면 그러지 말고 찍어요. 그러지 말고 홀이 유차면 저 어디가 뭐가 이거죠? 홀이 유차면 댓글을 여러분 한번 말해봐요. 천지 현격이라 하는 말 이제 하게 됩니다. 천지 현격. 우리가 격차가 만들고 현격하다 그러잖아요. 그 글자예요. 글자야. 홀이 유차면 천지 현격이라. 먼저 세 번째 등목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경청 있게 글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건 이제 중국 선조의 제3조이신 성찬대사께서 불교 공부하는 사람에게 일러준 현신명이라는 유명한 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의 첫 구절이 저 8글자입니다. 호리유차 천지형. 자, 설명 좀 드릴게요. 요 호자. 요 호자가 뭐냐 그러면은 털 호자입니다. 그리고 털 호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근데 이 털은 무슨 털이냐면은 여의 털이에요. 여의 털이 굉장히 가늡니다. 뭐 타이가 작은데 겨울을 버티려고 하면은 간 털이 그냥 열을 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지나간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가는 털, 여의 털을 호 그럽니다. 근데 저 문장 속에서의 호는 그 여의 털 중에서도 가을철에 털갈이를 한 여의 털을 말합니다. 그 가을철에 털갈이를 한 여의 털을 뭐라고 부른다? 가을 춘자를 써서 추호 그러는 거야. 우리말에 추호라는 말 있죠? 네 진술에 추호의 어긋남도 없어졌다. 우리 산 끝에 보면 추호란 말 나오죠? 그때 호자가 요 호자야. 그 춘자가 가을 춘자고. 그러니까 가을철에 털갈이를 한 여의 털이 제일 가늘어. 그래서 여러분들 병철이나 목도리 할 때 목도리 중에 비싼 목도리가 무슨 목도리예요? 요 목도리죠. 왜? 털이 가늘어서 열을 잘 품거든. 그 요 목도리 중에서도 상상품은 뭐다? 가을철에 털갈이를 끝낸 요의 털 목도리입니다. 요거를 대비해갖고 굉장히 촘촘한 거. 그러니까 세상의 털 중에서 제일 가는 털이 추호, 가을철에 털갈이를 한 요의 털이에요. 그 호자가 저기 쓰인 거예요. 그럼 리는 뭐냐면 끄트머리를 끄트. 그러니까 가을철에 털갈이를 한 여구의 털 끄트머리를 뭐라 그런다? 호리. 그럼 털이라고 하는 것이 다 다르지만 실은 우리가 협의를 할 때 보면 끝으로 갈수록 더 달라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을이 가을철에 털갈이를 한 여우의 털 중에서 그 끄트머리 이게 눈에 보일동 말동 있는 동 없는 동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시작할 때 가을철에 털갈이를 한 여우의 털 끄트머리만한 차이가 있어도 나중에 가면은 하늘과 땅만큼 벌어진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1, 2층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가 좀 무시해도 돼요. 근데 108층 이렇게 지을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 기초에서 각도를 정확하게 잡아가고 오른쪽으로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다 무너져버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보이지 않을 차고라고 하더라도 가면 갈수록 그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돌아오는 거예요. 요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이 뭐다? 호링이 유차면 천지형격이야. 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런가 옥조처럼 여겨야 될 중요한 불교 제대로 하게 한 교훈이 이 문구 속에 들어있는데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시작을 중요습니다. 시작을 잘해야 돼 불교. 아무리 선입견을 내려놓고 실천을 내가 각오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작이 어긋나 버리면 딴 데 가서 딴짓 하고 있는 거야. 하늘 땅만큼 벌어져 있는 거야. 가야 할 곳은 하늘인데 어디 가 있다? 지옥에 가 있는 거야. 중요한 것은 시작할 때는 그 차이가 잘 안 나니까. 가을철에 들가리가 한 요리 틀 그 덩어리만한 차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러니까 시작할 때 잡혀 설정이 가급적 인계치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꽂히지 않으면 나중에 장담할 수도 없고 낙담할 수도 없어. 차라리 안 배우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하라. 왜 부처님께서 공부를 하되 니들 제대로 해라는 것은 시작을 제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오늘 이 자리가 시작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첫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불교대학이 수시 입학해가지고 시간 지나도 오면 된다 그러는데 나는 솔직히 그걸 선호하지 않아요. 첫날 도는 사람 딱 여행을 하는 말하자면 패키지로 딱 묶어버리고
비행기 타고 지금 나가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어디 세 사람 끼어넣습니까? 하나님께서 끝납니다. 불교가 얼마나 시작을 중요시하는지 압니까? 우리는 시작이 불교의 시작이 다다. 주위에도 다다 이거 쓸까 몰라. 와, 내 와서 강의하면은요, 내가 재미가 많아. 그냥 한마디 사투리를 쓰고 다 알아듣는데. 주위의 것들은요, 배도 안 하는 것들 내가 못 알아듣어. 수건지도 모르고, 제가더라. 수건지도 모른다, 이 친구들. 수건지도 모르나, 내가 그럽니다. 내 강의 들으면 경상도만 좀 공부하고 와. 근데 이거는 뭐 무슨 말을 써도 다 알아듣는다 안 알아듣는다 그러면 다 알아듣잖아. 너 다 그래? 이러고 내가 기존에 계신 분들은 다 기억하지만 이 제 본관이 여기 포항이거든요. 저기 강구 곡강 내가 흠해제 갑니다. 채시 중에 뭐 경주 채시, 전주 채시 그러잖아요. 흠해 여기가 우리 본관이에요. 시조공 모사를 여기서 지내. 그러니까 내 뿌리예요 여기가. 거기가. 포항 오는 느낌은 참 낭만이거든 내가. 낭만인데. 그런 것도 참 감기무량하죠. 무량하지만 좀 폭력이 아니면 어떤 표현을 써도 다 알아들으려. 좋아. 내가 자연스럽게 말이 안 할 수가 있는 거야. 주위에 가면 혹시 못 알아들을까봐 늘 스트레스 받아. 그 표정을 늘 살핀다니까 내가 알아들은 거야. 발음이 경상도 발음이라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발음하고 발음 잘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키득키득 웃는데 재수없어. 난 또 그 사람들 기죽이 있는 또 이야기를 다 가지고 있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 발음하고 이 발음을 못해도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게 있더라고. 그걸 뭔지 아는가요, 여러분? 이거 그 사람들이 못했는데 우리는 이거 읽고 알거든. 그죠? 이열이 있어, 이열이 있어, 이열이 있어, 이열이 있어 이래 있잖아. 그죠? 우리는 영어 1 할 때는 이 그러고 숫자 2 할 때는 이 그런다. 그래서 이의 있어, 이의 있어, 이의 있어, 이의 있어. 그게 되느냐고. 악센트도 제대로 못하는 것 때문에 말이야. 말한다고 시비 건다고 내가. 그러죠. 시작이 다예요. 이거 초반 심시 변증과 일리하게 한번 지나치면서 들어봤죠. 깨달을 못했다고 마음을 일으킨 건 시작이잖아. 근데 또 이때 깨달을 못했다는 거야. 어떻게 제대로만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서울에서 포항을 오는데 KTX를 서울에서 할 때 포항을 해는 기차를 타기만 하면은 이미 여기 온 거야. 내가 그 기차 타고 뛰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목포에 있는 갔다 그러면 바로 옆에 있어 찍어서.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난 지금 어디 갈까? 나는 여기는 어디 이러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목포 가갖고 그러니까 탈 때 이미 끝나 있는 거야. 제대로 타기만 하면 이미 결론이 나와버린 거야. 이게 불편하는 거야. 니들 시작만 제대로 하면 내가 알아서 데리고 가는 거야. 니들 시작만 제발 제대로 해라는 거야. 이게 불교라는 종교를 제대로 공부하는 성부처인데
여러분들 이 우주선 관련해서 비유가 될 만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주에 여행을 한다 그러면 로켓터가 지구에서 이제 출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구의 중력이라는 게 엄청난 말하자면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걸 이겨내려면 초당 12km 속도로 내야만이 지구의 중력에서 탈출한대. 그러니까 에너지를 얼마나 쏟아내는지 모르겠어. 그러고 다니는 달에 갈 때 이미 에너지 다 써버린다. 그럼 돌아오면 어떻게 돌아옵니까? 돌아올 때 에너지 필요 없다. 중력이 끌고 들이니까. 중력 타고 내려오면 된다. 맞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갖고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우주선이 기항을 한다 이거. 근데 지구 주위에 대기권이라는 게 있어요. 공기처. 그러면 이 로켓가 들어올 때에 너무 깊이 들어오면 공기가 맞춰서 타버립니다. 너무 느슨하게 들어오면 다 튕겨나가지고 우주 미아가 되는데 더 이상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1.7도 내지는 2도 사이에서 지구의 공전 궤도에 입각해가지고 입사각이라고 하는 게 정해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1.85도가 입사각이라고 하면 여기서 0.1도만 깊어도 어떻다? 타버리고 0.01도만 높아도 어떻다? 튕겨나요. 그러니까 우주선이 기항할 때는 딴짓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입사각을 지켜가도 들어오기만 하면 중력이 알아서 뱅글뱅글 돌려가고 태평양이 딱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딱 돌을 때 그 한 방에서 끝나버립니다. 그 한 방 잘못하면 타서 제가 되어버렸지? 아니면 우주 공간으로 튕겨나서 미안하네. 불교가 꼭 기환하는 우주선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시작하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제대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 이렇게 말하자면 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검증 가능한 조직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혼자 공부하지 마라. 그게 시작인지 아닌지 누가 알려줍니까? 지 혼자 이게 시작이니 저게 시작이니 먼저 만나는 게 시작이지 뭐. 지 혼자 공부하다 보면 그게 시작 아니면 뭐다? 여러분 하늘 땅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지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불교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시작을 잘해. 그러니까 이번 학기 우리가 강의 또는 한 해 강의라고 하더라도 오늘 만나는 이 첫 시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방향을 잘 잡고 가느냐 가지 않느냐에 따라 갖고 한 학기 내지는 한 해의 강의 승패가 여기서 결정돼요. 참 중요하다. 근데 뭐 그렇게 그 첫날을 중요하게 그렇게까지 중요하다는 걸 인지 못하시는 법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개인 사정이 하여 오늘 안 나오시는 분들 안타까운 거야 제가 볼 때. 근데 뭐 어쨌든 여러분들은 뭐 이런저런 장애를 다 피해가고 오늘 이 자리에 동참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불교 공부하고 만나는 것만 해도 잘 오셨다는 표현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만 첫날에 무사히 오셔가지고 이 시작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건 정말 여러분들 참 참담받아야 될 그런 공덕이 있는 게 있다. 또 쓴 게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 제일 중요한 게 시작입니다. 시작이 다른데 시작 잘못하면 전부 다 끝나버립니다. 그럼 뭐 엔데굿, 알레스굿 그래갖고 끝이 좋아야 나가 좋다 그러지만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은 거예요. 이거. 불교라는 공부를 제대로 한다는 말은 뭐다? 시작을 제대로 했다는 말과 말하자면 동일한 진술일 수가 있다. 자, 불교의 시작이 뭐냐 이거야. 다른 데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불교 배우고 왔으니까. 불교 시작은 뭔가 이거 배우고 온 거하고 똑같거든. 자, 불교의 시작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주제 부담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들리는 거 들으면 되니까. 제일 중요한 주제가 여기 적히네요. 불교 시작. 불교는 쉽게 말해서 부처님이 가르침 아니겠어요? 맞아요. 이 가르침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전에 되어 있어. 맞죠? 우리 부처님이 살아계신다면 부처님께 찾아가서 배우면 됩니다. 근데 코로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고 몸에 더운 피가 흐르는 살아계신 육신의 부처님은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앞에.
그러면 걱정 안 해요. 왜? 그분이 가르치기 경제도 다 나왔어요. 맞죠? 경제 굉장히 많아요. 84,000 대장하면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시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 엄청난 경제 아무거나 해봤거나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있고 경제 과정이 있고 아마 결론이 있을 거예요. 그 전체 코스가 84,000 대장경이라고 한다면 더욱이 그 84,000 대장경 중에서 시장이 되는 경제부터 공부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시장이 되는 경제를 공부한다는 의미 알죠? 그럼 포항 기차 제대로 올라탔다고 얘기해야 한다. 그러면 알아서 기차가 나를 포항에다 내려주지. 내가 그 안에서 잘가나 안 가나 신경 쓰고 그리고 내가 뭐 어디 힘 좀 쓸 거 없습니까? 그러다가 말 붙이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입니다. 시장만 제대로 해버리면요 앉아서 한숨 자도 목적지가 안 합니다. 그럴 정도입니다. 그럴 정도. 왜 95%가 많았어요? 그러면 불교의 시작은 다른 말로 하자면 무엇의 시작입니까? 경제의 시작이 불교의 시작. 우리는 어차피 경제를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럼 불교 경전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을 여러분들께 오늘 공개를 할 텐데 이게 불교 경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게 활착이 되고 접근이 되면요 불교 경전의 세계에 대한 말하자면 예비적인 설명을 조금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교 경전의 세계는 여러분들 3천 그물로 되어 있습니다. 불교 경전의 세계가 제일 위에 있는 게 법화경이에요. 그 법화경의 가운데 토막 역할을 하는 게 반야경입니다. 법화경은 들어가서 알죠? 네. 반야경은 여러분들 경전의 이름에 반야바라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야경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이 반야경입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많으신 경 배웠죠? 그것도 갖춰진 이름이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하면서 반야바라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반야바라밀이 들어가면 전부 그걸 뭐라고 부른다? 반야경. 그 반야경 공부를 하고 난 뒤에 법화경을 보는 것이 가장 법화경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고 다 음식 영양이 우리에게 흡수되지 않는다는 거 잘 알잖아요. 이 여러 가지에서 법제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않아. 그냥 법화경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읽어야 돼. 제대로 읽으려면 반야경의 배경을 갖고 법화경을 읽으면 잘. 근데 이 건물에 특징이 있어요. 날개가 두 개 있어요. 한 날개가 화엄경이고 또 한 날개가 정토경입니다. 화엄경이라는 것도 가끔씩 들어봤어요. 그죠? 뭐 무량수전 하면서 정토경 이야기도 가끔 들어봤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이야기도 가끔 들어봤죠? 아미타 부처님이 넣은 걸 정토경이에요. 극락 정토 이야기. 여러분들은 이리저리 해갖고 뭐 얼추 이렇게 연결을 되는 연결고리들을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경전이 시작이야.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시작하고 이걸 거쳐 여기에 이르는 거야. 그걸 양쪽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장음경입니다. 화엄경 할 때 장음이 들어가. 정토경도 정토 장음경이 되는 원래 장음하는 거예요. 장음은 뭡니까 여러분들? 본바탕을 화장하는 게 장음이잖아. 본바탕이 있어야 돼. 요거는 화장용경들입니다. 본바탕은 요거 그래서 요거 해야 근본 3구경이라고도 하고 얘들까지 붙이면 근본 5구경전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경의 핵심은 뭐라? 이경, 이경이야. 그럼 시작은 당연히 맨 밑바닥에 있는 이경일 거잖아요. 정중적인 현대 불교학의 결론은 뭐다? 이경부터 공부하고 일이 나아가서 이 장을 받으면 완성된다. 그냥 굉장히 용이나 정보 가치가 탁월한 그야말로 정보입니다. 응? 지금 뭐 부처님도 안 계신데 불교 공부 어떻게 합니까? 경전을 의지해야지. 맞죠? 그럼 그 경전의
경전에 의지한다고 할 때 경전은 뭐냐? 이 경전들에 의지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현대 불교와 경전의 결론이 되지. 그래서 이 경전들에 의지하라 그러면서 이 경전 사이에 순서를 잡아주는 거지. 진짜 다시 말씀드리면 시작이 뭔가를 잡아주는 거야. 이것만 제대로 잡으면 그냥 갑니다. 시작이 달라. 이 결이 무슨 결이다? 이 결이 무슨 결이다? 이걸 아함결이라고. 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만 팔아도 뭐 공부하지 않다. 그 노보살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하나를 추천하자면 불교의 시작은 아함이었습니다. 여기 유명한 현대 불교학의 말한 진술 아닙니까? 불교학은 아함에서부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응? 느낌도 세게 지금 오늘 있을 필요 없습니다. 아, 불교학은 아함에서부터. 이 아함경이라고 불리는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 공부가 인계치 이상의 신속을 가지고 본인에게 확보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는 공부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안 하는 거다. 그 여러분들 이런 대학에 와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는 공부가 당연히 뭐 들있습니까? 아함경부터 할 거 아닙니까? 또 얼마나 귀한 기회인 줄 모르는 거예요. 차 제대로 올라타버리는 거예요. 시작이 나한테 시작해버리는 거야. 입사가 1.8도를 맞춰가고 그대로 진입해버리는 거야. 초반 심시 변증각은 초반 심시 변증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재 한번 볼까요? 그것도 가르치. 불교하겠어요? 맞죠? 그 밑에 뭐를 한번 찍어놨습니다. 니카야 핵심 경제를 하죠. 예, 이 아함경을 산스크리트라는 언어로 표현한 걸 아가마라고 부르고, 흔히 범어라고 하는 인도 고대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교 경전을 적어두었던 언어로서 산스크리트라고도 하고, 또 아시아문학에서는 범어라고 불리는 언어가 있거든. 그 범어라는 언어로 아함경을 표현하면 아가마 이름을 합니다. 근데 이 범어보다도 더 오래된 언어가 팔리어라는 언어가 있어. 부처님은 이걸로 말씀하셨어요. 이걸로 말하지 아니고. 이 팔리어라는 언어로 아함경을 이야기하면 니카야 그래. 알겠죠? 아함경 중에서 시작이 니카야야. 불교의 시작은 아함경이요. 아함경의 시작은 니카야야. 니카야. 그 니카야 안에서 핵심 경전 16개를 뽑아갖고 왜? 16강입니다. 2시간씩 8번 하잖아요. 꼭 찍히진 않습니다만 그 순간 알겠죠? 이 교재가 시작을 뜻하는 교재. 그 니카야 안에서 가장 초보자들이 만나야만 돼 16개의 경전을 선별하는 거지. 핵심 경전을 경전에서.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공되어진 자료가 갖고 있는 제대로 된 불교 공부하기와 관련된 의미는 나는 없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전만 공부 잘해도 어떻다? 이 경전만 하나님 공부 잘해도 어떻다? 최소한 어떻습니까? 피해는 안 봅니다, 이 공부도. 그리고 예상 외로 있습니까? 기회도 좋지. 왜? 제대로 차만 타면 이제 시간 문제잖아요. 그죠? 2시간 반 지나면 그냥 와버려. 정확하죠. 조금 있다가 좀 타고 말뿐이더만. 9시 36분 차. 난 또 왜 36분인지 모르겠어. 35분이고 30분. 이상해.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기 진주에서 오는 차하고 포항에서 가는 차가 동대구에서 합차가 되어가고 가는데 그 시간하고 맞추려고 그랬다가 어제 따라그래. 설이 있어.
한 8분 공대로에서 합차하느라고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서울까지 간다. 이게 서울행, 포항발, 서울행 뭐가? 그런 기차야, 기차. 기차 1호차에 딱 올라타는 거지.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과 앞으로 하는 이야기에 늘 그렇습니다. 뭐 좀 속된 비유로 하자면 사람이 장사를 할 때 지가 파는 물건이 진짜 좋으면 장사하는 사람이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지가 뭐가 좋은 건데 왜 안 사냐? 자신감 있게 파는 거 아닙니까? 자신감 있게 파는 종교를 이야기하는 제 심정이 난 그 장사를 없었다고. 자신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자고 이야기하는데 별로 안 좋은데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 팔러 놓으면은 그 인생이 참 천천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진짜 좋은 거 만들어갖고 팔아갖고 나도 이익 되고 니한테도 도움 되고 야 얼마나 좋으냐? 이러면 당당하지 않습니까? 난 그 부자가 좀이라고 자식해. 그 불교가 좋은 종교거든요. 뭐 앞으로 계속 살피면서 공감하실 겁니다만 대단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내세우지 않아도 아직 살아있는 종교예요. 종교라는 게 종교학적으로 볼 때 지역 종교가 있고 세계 종교가 있거든요.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종교를 지역 종교라고 그러고 탄생한 지역을 벗어나서 세계 퍼진 종교를 세계 종교라고 그러고 이 자이나교 같은 경우는 지역 종교야. 인도를 못 벗어났어. 중국의 도교도 지역 종교입니다. 중국 땅을 못 벗어났어. 근데 기독교, 이슬람, 불교, 세계로 불진하잖아. 세계 종교의 특징은요, 창조적 근력을 가진 유일 신을 세우는 종교만 세계 종교가 됐어. 왜? 그런 절대 유일의 근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퍼져나간 거야. 근데 그런 절대 유일의 창조적 근력을 가진 신이 없는데도 세계 종교가 된 유일한 종교가 불교입니다. 신을 내세우지 않아도 상품성을 가진 알맹이가 있는 거야, 이 종교가. 그러니까 신으로 그걸 안 줘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놓지 않고 세계에 붙으니까. 그러니까 그 훌륭한 종교거든. 그 훌륭한 종교가 내게 되려면 뭐다? 선입견 좀 내려놓고 실천을 늘 염두에 둘 뿐만 아니라 뭐다? 그 시작을 잘해야 돼. 그럼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여러분을 시작 잘 시켜줄게. 네. 훌륭한 알겠죠? 그것도 한자로 번역되어진 아함증이 아니고 팔리어 원전을 공부 어렵습니다. 그 공부 끝내갖고 충분히 강의까지 가능할 정도로 말하자면 경지를 끌어올려가지고 수없는 번역의 참을 거친 다음에 완성된 번역 16번 가지고 와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자유롭게 알겠습니까? 네. 두 주 뒤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이 니카야 신경진이라는 열차를 타고 우리 궁극적 성취를 향한 여행길의 첫 기적을 누리시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개봉 잘 들으셨어요?